아침의 방송을 들으이소. 함께 목소리를 내주이소. 코로나19로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자 거리두기 해제로 상권의 활기를 되찾아가고 있다 하지만요. 그동안 가게를 지키기 위해 빚으로 간거히 버텨온 중소상공인분들은 그 여파로 악순환에 부딪히고 있다는데 고통받고 있는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중소상공인 살리기 협회 이정식 회장 스튜디오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많이 힘들다. 예, 자영업자 중소상공인 많이 힘들다 이런 얘기는 했는데 이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어떻습니까? 그렇죠. 네. 이런 말할 수 없는 그런 삶이었죠. 네, 자영업자들의 또 중소상인들의 어떤 코로나 시대는 생지옥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네네. 그런 부분은 누구나 알고 계시다시피 네네. 그동안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임계점을 넘어선 지는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 결과 많은 분들이 폐업을 하거나 또는 그렇지 않으면 또 시한폭탄 같은 그런 부채를 떠안고 겨우겨우 생업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 네네. 가슴에 혼피멍이 들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도 여러 번 전해드렸고 또 보도를 봐도 참 얼마나 힘드신지는 충분하지도 않지 참 네네.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약간은 이제 조금 희망적인 게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되면서 그렇죠, 좀 맞습니다. 상황이 나아지지 예.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가 되면서 조금 희망을 가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역별로 상권별로 좀 차이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네네. 근데 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가 되니까 많은 곳에서 상황이 좋아졌다. 그러면서 희망을 갖겠다. 이런 예. 상인들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또 코로나 감염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젊은 층으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중심 상권 같은 경우는 그 소비 심리가 회복되고 있거든요. 예. 특히 또 밤 시간대에 영업을 할 수 있는 식당이라든지 또 주점 같은 경우는 실제 10%에서 한 20%까지 매출이 올랐다고 합니다. 네네네. 많이들 오르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제 반면에 이제 지금 이제 일반 동네 상권 그런 소매업 같은 경우는 거리두기 해제가 바로 매출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그래요. 예. 이 부분은 온라인 구매의 소비 패턴이 문제겠죠. 네. 관광지를 중심으로 해서 광안리 지난주 토요일에 한번 예. 나갔다 왔는데 저녁 때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맞습니다. 우리 동네 딱 오니까 사람이 없어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이게 좀 당분간 좀 지나봐야 되겠구나 예. 이런 생각이 듣긴 했는데 그 임대료 임금 지불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빚을 낸 분들 이제는 좀 보상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분들은 지금도 좀 그런 모습 보면 좀 답답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계속된 이제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오로지 빚을 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임대료라든지 또는 임금을 이제 지불하기 위해서 끌어다 쓴 그런 차입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상인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그 지원을 좀 해달라 하는 게 온전한 손실 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본적인 문제이긴 한데 극한상으로 내몰려 있는 상인들이 이거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지원금의 일부를 받아서 어떻게 앞으로 나아질까 하는 그런 사실은 걱정은 있습니다. 네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이제 시민 입장에서는 그래도 정부가 계속 지원해 주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근데 자영업 입장에서는 턱없이 부족한 지원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술이 시급한 응급 환자에게 응급처치만 지금 한 그런 기분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마음을 당사자가 아니면은 이런 자영업자의 범민이나 고통을 알기는 정말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얘기 중에도 방금 나왔는데 그동안 사실 이제 정부에서 손실보상제 지원금 같은 게 있긴 있었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죠. 요게 지금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요 이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예. 그동안 정부는 방역 대책으로 뭐 1차 100만 원, 그다음에 2차 300만 원 정도 네네. 그렇게 했었고 이거는 피해에 따른 지원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래서 임시 방편으로 자영업자 마음을 달래기 위한 어떤 수단이었죠. 그래서 자영업 우리 보통 소상공인 이야기하는데 규모가 크면 클수록 손실 규모가 더 커지는 어떤 그런 현상인데 그래서 중견업체는 말도 못하지만은 일반 그 연매출 30억 이하의 소상인들도 사실은 보상을 제대로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제가 듣기로는 이제 5인 이상 뭐 이제 그 인건비를 주는 분들 예. 그러니까 조금 규모가 있는 분들은 또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예. 연매출도 다 따졌고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급하게 많은 분들을 이게 선별해야 되다 보니까 뭐 곳곳에 사각지대가 있었고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왔습니다만 여전히 좀 많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 부산시 비상경제대책회의가 1주년을 맞았는데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대책을 좀 내놨다고 들었는데 이게 좀 도움이 됐습니까? 어떠세요? 예. 지금 이제 부산시 정부는 네.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서 그동안 이제 자영업이라든지 또 민생, 부산 전체의 어떤 경제를 좀 아우르려는 그런 어떤 노력을 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박형주 시장이 직접 주재를 하고 또 참석자의 의견을 듣는 그런 어떤 진행 방식이었거든요. 네네. 뭐 거기에 회의 횟수가 26차례라고 되니까 상당히 이제 많이 그 회의도 진행하고 한 것 같은데 부산시는 그렇게 이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 협력의 정책 플랫폼으로서 성공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시민의 삶 속에 소통되는 어떤 그런 도구의 수단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현장 입장에서 들어보면은 사실은 피부에 와닿는 그런 정책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 이유는 조금 전에 이야기 들었다시피 지금 시한폭탄에 부채를 안고 있는 이런 어떤 자영업자들에 대한 어떤 해결 방안 자체가 제시되지도 못했고 또 기존 지역 화폐도 사실은 운영 대행사가 바뀌면서 많이 흔들렸고 불신을 초래했는데 이것 말고는 지역 경제 활성화할 수 있는 어떠한 수단도 없었다.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많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산시와 실제 소상공인들의 사회에 있는 평가에 조금 차이가 나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가 사실은 문제인데 예. 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내놨더라고요. 일단 예. 그 내용부터 좀 짚어주시지. 예, 뭐 오늘 오후에 이제 발표되긴 할 건데 네네. 지금 인수위회가 이제 밝힌 소상공인 손실 지원 추경 규모는 한 30조 원 정도 네네. 그렇게 네. 보이더라고요. 근데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50조의 지원을 하겠다. 그 내용은 뭐 손실 보상에 소급 적용도 하겠다. 또 100% 보상을 하겠다 하는 그런 공약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볼 때는 공약이 지켜지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간단하게 내용적으로 보면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네. 뭐 현금 지원과 또 금융 지원, 세제 지원 세 가지거든요. 네. 근데 현금 지원은 뭐 방역 지원금으로 이제 6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게 이제 골자 내용이고요. 또 금융 지원은 뭐 소상공인의 대출 금리를 낮추고 또 상한 일정을 조금 늘려서 가인 부채를 이제 감면시키겠다 하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세제 지원인데 소상공인의 세액 공제 등을 이제 확대하겠다 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예, 저는 그 이제 금융 지원, 그러니까 600만 원 뭐 얘기가 나왔는데 금융 지원에서 실제로 이제 말씀 들어보면 야, 이미 대출할 만큼 대출해가지고 맞습니다. 은행에서 예. 더 이상 대출 안 된다라고 얘기하더라. 예. 근데 이제 대출이 되는 분들은 이게 되겠지만, 예. 그죠? 이미 대출 다 받아가지고 더 이상 대출할 수 없는 분들은 완전 사각지대가 되는 거네요, 그죠? 제 주위에 있는 대다수가 그 네. 이야기를 합니다. 신용도 때문에도 추가 대출이 어렵지만 그렇죠. 지금 대출을 하는 것도 너무 부담스러운데 네. 이거 그 보상 체계로 가지 않고 금융 체계로 가는 거는 반대한다. 그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금융지원이 대출금리를 좀 낮춰주겠다 이게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는 중이라서 그렇죠. 예, 이러면은 맞습니다. 더 낮춰준다 해도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도 미 연방준비위원회에서 뭐 한 4차례에서 5차례 더 금리 인상한다. 예. 그런 부분까지 이야기 되는데 그래서 지금 그 대출도 한 4%대 넘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출 금리를 이제 일정한 부분 제 생각에는 국가가 이자 보전을 해서 한 2%대 정도로 잡아줘야 되겠다는 생각 들고 네. 또 대출 그 기한 연장을 반드시 해야 된다. 물론 이 부분은 인수위에서도 발표를 하고 있는 그런 네. 부분입니다. 근데 만약에 오늘 발표가 나면 왜 장사하시는 분들만 국민이냐라는 얘기가 분명히 나올 그렇죠. 수도 있을 예. 것 같아서 예, 예. 이제 중소상공인 대표에서 나오셨으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회적 거리두기의 방역 제한은 예. 코로나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정부가 선택한 방역 대책입니다. 사실은요. 네네. 그런데 방역 대책으로 썼기 때문에 코로나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몰락했다면 이들의 최소한의 이제 생업을 정부가 영위할 수 있도록 그 방침을 마련하는 게 정부 역할 아닐까요, 그죠? 예.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예,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예. 당연히 또 이제 보상이 돼야 된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의견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사실 다 살기가 힘드니까 또 그런 얘기도 나오는 거겠지만. 네, 자영업자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가장 많은 게 상인을 보호하는 게 노동법 정도 되면은 정말 우리가 마음 놓고 장사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상인 보호하는 법 자체가 없으니까 사실은 어렵다. 예. 네. 자, 우리 중소상공인 분들한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정리를 좀 해주시지요. 예. 아무래도 가장 시급한 정책은 자영업자들이 비대면 경제에 준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스스로도 그러시고 또 정부나 지자체도 도움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뭐 다들 이제 온라인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말들 합니다. 네. 근데 그게 사실 쉽지 않겠죠, 그죠? 특히 이제 독소 매업 같은 경우는 특화된 상품이 있으면 그나마 나은데,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공산품 같은 경우는 가격 경쟁력이 없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가격 경쟁이 있는 대기업에게 늘 밀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다시피 이렇게 이제 비대면에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은 거대 플랫폼에 대한 그 문제를 해소를 해줘야 됩니다. 네. 뭐 배달 음식에 대한 매출이 이제 많이 늘었다고 하지만은 플랫폼 기업이 이익을 다 가져가거든요. 네. 그래서 자영업자에게 들어오는 이건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 해소돼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이후에 공공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좀 활성화해야 된다. 네. 그런 네네. 부분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사실 이 시간을 통해서도 이제 이정식 회장님 나오셔가지고 동백통 얘기 참 많이 했는데 예. 그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있습니까 지금? 동백통에 대한 기대는 부산은 신은 열심히 좀 하려고 합니다만은 뭐 저 현장 주변에 예. 상인들은 기대치가 극히 낮습니다. 좀 많이들 여기 이 시간을 통해서 홍보를 했는데 네. 이게 좀 활성화 좀 안 되나 봐요. 그게 상인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거는 소비자 유인 정책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K1000 뭐 이제 동백전 사용하면 추가 10%, 그다음에 동백통 자체 5%. 그러면 그것도 또 예산인데 그 예산에 대한 부분 말고는 소비자들이 그게 들어와서 뭐 제품 구매를 할 수 있는 뭐 품목이 많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 자체가 없으니까 사실은 그게 쉽지 않다 그렇게 보입니다. 사실 좀 상인들 모르는 분들이 지금 너무 많더라고요. 네. 이 홍보가 좀 더 맞아요. 적극적으로. 소비자가 네. 찾으면은 상인들은 따라서 그걸 준비를 하게 되거든요. 네. 우리가 찾아야 되거든요. 예. 제가 한번 들어가 봤는데 너무 할 게 없어가지고 어쨌든 간 서로 더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도 사회자님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자영업자 중소상공인의 문제만은 아니다. 이게 부산 같은 경우는 자영업자 비중이 한 26%가 넘습니다. 자영업 현실이 무너지게 되면은 사실은 부산은 상당히 비파가 그런 도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사회적 비용이 더 많이 든다 이런 부분이 있고 저는 이번에 이제 자영업자들 무너지는 삶을 통해서 느꼈던 거는 자영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하다못해 좀 관찰할 수 있는 그런 모니터링을 제대로 만들 필요도 있다. 그래서 제도권에서 이걸 할 수 있는 거는 뭐 자영업자 사회복지사 같은 제도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영업자에 대해서 늘 생각이 뭐냐면 이제 지원해줘야 될 대상. 예. 그래서 지원금 얼마 이것만 생각했지 구체적으로 어떤 복리를 그러니까 어떤 권리를 어떻게 지켜줘야 된다. 여기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했는데 오늘 회장님이 그 말씀해 주시니까 다시 한번 좀
원점에서 예, 예. 전체적으로 좀 살펴야겠다. 예, 포스트 코로나 시대니까 말이죠. 예,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중소상공인살리협회 이정식 회장이었습니다. 예. 아, 뭐 오늘도 마스크 단디 쓰고 손매매 씻고 사람 많은데 피해가